매일 똑같은 일상인가요? 지루함은 당신이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하루가 흘러가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평생 지루함은 곧 실패라고 너무 오래 배워왔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 하고 무언가 끊임없이 만들어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오후가 오면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나는 지금 멈춰 있는 건 아닐까? 이대로 사람들에게 잊히고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만약 이 불안이 완전히 잘못된 신호라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지루함이 인생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험한 구간을 이미 무사히 통과했다는 신호라면요? 상상해 보세요. 폭풍우 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정신없이 노를 젓던 사공이 마침내 잔잔한 항구에 도착했을 때를요. 그 사공은 안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왜 더 이상 파도가 없지? 하고 불안해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00년 전 이미 꿰뚫어 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이 감정, 지루함에 대해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정반대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건네는 역설적 진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해부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불안을 향해 서슬퍼런 일침을 가합니다. 지루하다고 불평하지 마라. 당신의 삶이 단조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인생의 거친 풍랑을 뚫고 드디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항구에 닻을 내렸다는 승리의 증거다. 그에 따르면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흥미진진한 변화나 짜릿한 자극은 사실 우리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독배와 같습니다. 변화가 많다는 것은 곧 내 삶이 외부의 변수에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근심과 재앙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목표는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오늘 당신이 지루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침입하려던 수많은 불행이 당신의 견고한 단조로움에 가로막혀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들에게 나 요즘 심심해 죽겠다는 말을 넋두리처럼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부모의 심심함은 곧 안전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모가 갑자기 낯선 투자를 시작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인간관계에 휘말려 일상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자식들의 삶은 그때부터 지옥이 됩니다. 당신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고 늘 걷던 산책로를 걸으며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전화를 받는 그 지루한 반복. 이것이야말로 자식들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정서적 방파제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화려하게 변신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변함없이 지루할 만큼 평온하게 계셔주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단조로운 일상은 자식들에게 우리 집은 언제나 안전하다는 최고의 안심번호입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당신은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온 가족의 평화를 수호하는 가장 고고한 파수꾼입니다. 자극이라는 독배를 거절하는 품격. 사람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모임이 많아질수록 말실수가 늘고 남과의 비교 속에 시기심만 깊어지며 돌아서면 허무함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삶의 격렬한 자극을 병의 증상이라 불렀습니다. 몸이 아플 때 열이 오르듯 삶이 너무 흥미진진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 시달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행사할 때 완성됩니다. 남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샀든 상관없이 고요한 거실에서 차 한 잔의 온기를 온전히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나 박수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을 스스로 즐기는 어른은 그 존재만으로 묵직한 무게감을 가집니다. 구질구질한 서러움은 가난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을 쫓느라 나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린 가벼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루함은 세상의 모든 비겁한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킨 고귀한 절제입니다. 나라는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시간. 왜 단조로운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상태일까요? 그것은 단조로움이 비로소 나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고요한 광장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참 바빴습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고 사회적 역할을 해내고 누군가의 부모나 자식으로 살아가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은 늘 뒷전이었죠. 하지만 이제 외부의 소란함이 잦아들고 일상이 단조로워졌다는 것은 평생을 기다려온 가장 귀한 손님인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을 잠시 닫고 고요함 속에 머물 때 내 안의 보물 창고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차 한 잔의 향기가 온몸으로 느껴지고 창가에 비치는 햇살의 결이 보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진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단조로운 일상이라는 캔버스 위에 당신은 이제 타인이 시키는 그림이 아닌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색깔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한 평화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찾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성소입니다. 나의 하루를 예술로 만드는 4가지 루틴. 지루함을 행복으로 바꾸는 쇼펜하우어식의 우아한 일상 관리법입니다. 독서, 매일 정해진 시간, TV를 끄고 책을 펼치세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독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책장을 넘기는 그 단조로운 소리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막아주는 완벽한 방음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글쓰기,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마신 차가 따뜻했다 같은 짧은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글을 쓰는 순간 당신의 지루한 하루는 기록된 역사가 되고 당신은 비로소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산책, 늘 걷던 길을 똑같이 걸으세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변하지 않는 나무를 마주할 때 우리 뇌는 비로소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꼿꼿하게 펴진 허리로 천천히 걷는 그 걸음이 바로 당신의 평화로운 선언입니다. 취미, 화초를 가꾸거나 손뜨개를 하거나 정갈하게 상을 차리는 단순한 활동에 집중해 보세요. 그 규칙적인 손놀림 속에선 근심도 불안도 길을 잃습니다. 무언가에 푹 빠져 있는 그 찰나 당신은 지루함을 넘어선 깊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하나의 위대한 교향곡에 비유한다면 노년은 화려한 트럼펫 소리가 잦아들고 깊고 낮은 첼로의 선율이 흐르는 마지막 악장과 같습니다. 화려한 봄날의 꽃은 아름답지만 바람 한 점에 쉽게 떨어지죠. 하지만 잎을 다 떨궈내고 홀로 서 있는 겨울나무는 그 단조로운 모습 속에 가장 깊고 단단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어제와 똑같이 평온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모든 암초를 피하고 가장 안전한 수평선 위를 순항한 것입니다. 무탈한 하루, 사고 없는 일상,
지루할 만큼 고요한 저녁.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생 최고의 성공이자 축복입니다. 당신이 누리는 그 단조로움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맑은 하늘이며 고통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당신만의 거룩한 성체입니다. 오늘 당신의 평온한 지루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